제가 맡은 주제가 가해에 전해진 불교의 성격인데, 일단 기초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도 다루지를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룰 수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 누군가는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가야 문화를 풀어가는 또 다른 방향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논리가 비약이 되거나 논점이 이탈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파라고 하는 게 사실적 관계만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추종자가 많으면 학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하죠. 그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CDC라고 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7년에 미국의 맹상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14.3%. 거기에 비해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맹상을 하는 인구가 14.2%. 지금 미국 인구를 3억 한 4천 정도라고 보면 약 한 4천만이 넘죠. 그리고 요가까지 합하면 거의 8천만이 넘는 인구가 맹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카이스트 맹상과학 연구소 미산 스님이 2018년 10월 27일 날 그 캐톨릭 대학 생명과학관에서 했던 대한맹상과학회에서 발표됐던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그 대학에서 1년에 발행되는 맹상 관련 논문 숫자입니다. 맨 위가 하버드입니다. 186편. 그 다음이 토론토죠. 151편.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 보면은 막스 프랭크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막스 프랭스 연구소라고 하죠. 독일에 있는 잘 알고 있는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여기서만도 1년에 28편의 맹상 관련 논문이 쏟아집니다. 아마 이거는 2018년이니까 코비드-19 이전의 자료들인데 그 이후로 훨씬 더 증가된 걸로 봐질 겁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자료 정리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맹상 관련 논문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표되는 편수들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국내 편수인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일종의 그 연구 분야 카테고리 쪽으로 되는데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주로 신경과학 뭐 이런 분야들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수행이라기보다는 수행을 활용하는 분야들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미국 학풍을 따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 이분이 사임을 했을 겁니다. 뉴욕 주지사죠. 한테는 발음이 잘 안 되더만요. 뉴욕 주지사가 코비드-19이 왔을 때 3월 둘째 주로 기억을 합니다. 특별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면서 코로나19가 오면 많은 게 변화 올 겁니다. 특히 개인의 고립감이 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반드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명상 앱을 엽니다. 뉴욕 시민들한테는 무료로요. 이게 아마 1년에 한 1,000억, 아마 요즘 한 2,000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까? 매출액이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걸 열어줍니다. 이거 말이죠. 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수행, 명상을 하세요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쪽에 위에 있는 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동일한 기자회견을 그 다음 주에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만든 칼텍에서 만든 앱을 열어줍니다. 여기는 마인드풀 네이션 UK라고 해서 2015년에 영국 하원에 약 600명의 하원의원들 중에 215명이 가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을 맹상 기반 국가로 만들자라고 하원에서 하고, 아마 시중에 보면은 요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까? 거기에서 주로 명상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야사를 다루면서 주로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인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허황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자료기는 해도 허황우와 함께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장유화상입니다. 그런데 장유화상에 대해 갖고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물론 자료 자체가 빈약할 뿐더러 후세에 만들어진 자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인 학자들은 다루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허황우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야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야불교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야불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허황우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가야불교의 중심에는 장유화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화사, 가야불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허황우를 가지고는 가야불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불교를 논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유화상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유화상에 대한 기록은 초기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유화상이 등장하는 자료의 시대 순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옛 건강국 수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부예왕이 이르러서 항복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삼국사기에서도 가야국의 실체 그리고 수로왕의 실존에 대해 갖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화상에 대한 자료가 역사 문헌에 최초로 등장을 하는 것은 CE, 그러니까 452년에 수로왕과 허황우가 합봉한 곳에 절을 세우고 그 이름을 와무사라고 했다. 사신을 보내 근처 팽전 10개를 청량해서 삼보의 공양금으로 쓰게 했고,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후에 장유사를 세웠다.
그리고 이전에 공양 올린 전시가 도합 300개나 된다.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인용을 해서 장유사의 존재를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근데 이 장유사는 이게 장유화상 이름하고 여기서부터 연유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내려오던 걸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유화상에 대해서 비슷하게나마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이게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게 삼국유사가 써진 게 1280 몇 년입니까? 거기에 이게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거는 1544년 주세봉이 장유사 중창기를 적는데 거기에 월지국 신성 장유화상이 하주자였는데 그 나머지 이름은 알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장유화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유사의 장유라는 글자가 장유사가 바로 이 장유화상에 관련된 절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1708년 김해 맹월사 사적비에는 장유화상이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받들어 왔다. 이에 왕이 불도를 기하게 여겨 숭불하게 된 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다. 아마 천축이나 서역을 그 당시 한국에서는 구분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전부 천축을 서역으로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건 1812년입니다. 은하사 치운루 중수기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세상에 전해오기를 가락국의 허황우가 천축국에서 올 때 오라버니 장유화상이 함께 왔다. 오라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김해 김씨 세보에는 아마 동생이라고 아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세보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인용은 안 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고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동생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오라버니라고 나오는데 저는 오라버니가 맞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황우가 우리나라에 48년에 올 때 연세가 16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생이면 스님이 같이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님은 20살이 넘어야 비구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님이 왔다라고 하면 비구 신분으로 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20살 이상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동생이 아니라 오라버니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18년 조선불교 통사에서 김수로 왕과 허황우 사이에 태어난 10명의 왕자 가운데 7명의 왕자가 보옥선인 장유화상을 따라가여 산으로 들어가 도성선을 닦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1918년이죠. 그래서 아마에 대한 자료가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보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고 1차 자료는 아닙니다. 아닌데 쌍계사 7구람 상량문하고 세상에 전해지는 걸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1990 이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1994년인가 1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쭉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종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유화상에 대한 자료는 극히 단편적이고 그리고 1500년대 이후로 내려오면서 종합 정리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많이 보완이 됐는지 아니면 세상에 전해져 내려오던 말들을 정리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시대가 갈수록 장유화상에 대한 자료가 조금씩 보완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뭐 어떻게 끄트머리 말자를 밑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도맹스님이 주장하는 걸 따라서
말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전해져 올 적에 대개 전해진 연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불교가 전해져 왔는가 하는 불교 내용적인 측면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수로 왕이 42년에 가야를 건국을 하고 그 이듬해에 신답행에 와서 궁궐터를 도읍을 정하는데 이 땅은 여기과 같아서 수려하고 기이해서 16난이 머물 만한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더구나 1에서 3을 이루고 3에서 7을 이루어 7성이 거처하기에 적합하다. 근데 뒤에 문장은 뭐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앞에 문장은 16난이 머물 만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라한이 머물 만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게 참 해석이 좀 복잡해지겠죠. 48년에 허황우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장유아상이 함께 왔을 확률이 큽니다. 기록은 없습니다만 저는 함께 왔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김해를 만들 때 도읍을 정할 때 16난이 머물 만한 곳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모르고서는 저 표현을 쓰기가 어렵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스님이 가피를 했거나 그렇지만 저는 가피를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전에 보면 이런 경전이 있습니다. 대반절반경이죠. 빨리 열어놓은 마빨이 밑바나 쉽다라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불대법입니다. 이걸 따르면 국가는 번영하고 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아난다여 왓지 사람이 알았더를 법답게 살피고 감사하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는 아라트를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고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트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한 왓지는 번영할 것이고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는 아라한을 잘 모시면 국가가 번영한다라는 게 국가를 만들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도 하지만 수행자를 모시고 그 수행자를 잘 모시고 가르침을 받으며 국가가 번영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로왕이 김해의 도읍을 정할 때 이곳은 16아라한이 머물 만한 곳이다 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 허황우가 오시고 그리고 장유화상이 왔으면 아라한을 모셔온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 1884년이죠. 조금 연대가 많이 떨어지는데 가락국 태조 능 숭선점비에 보면 지품천의 방장산 속에 벨궁을 짓고 태우와 함께 가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수행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개속교 수행하고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한트경에 보면 아라한트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팔지도가 있고 그거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전이다. 아라한트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길, 이런 도구가 있다. 그러면 아라한을 모시고 왔으면 아라한이 분명히 수행을 지도를 했을 텐데 그 수행을 지도한 내용은 8정도 수행 체계를 가지고 지도를
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15년 허식이 지은 가락국사 장류화상 기적비에 보면 장류화상은 왕자로 있을 때부터 사티 수행을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맨 뒤에 보면 염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저 염을 빨리어로는 사티라고 했고 그 사티를 영어로 번역을 할 적에 아까 계속 나왔던 마인드풀리스로 번역되는 용어의 원어가 바로 저 사티입니다. 그리고 그 사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는 수의라고도 처음에는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정착될 적에는 요 생각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생각하다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만 그러나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유화상이 왕자로 있을 때부터 사티 수행을 했다. 이렇게 요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많이 논점 이탈을 하고 있고 하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주장되고 있는 게 수행과 연관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락국기에서 이야기했던 김수로왕이 김해의 도읍을 정할 때 16아란이 머물 만한 곳이다라고 했던 것과 저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허점이 많기는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게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장유화상이 김해로 올 적에는 아마 사티 수행, 사티라는 말은 팔정도 제7번 여기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바로 요 정명입니다. 저쪽으로 보면 쌈마, 사띠라고 나올 텐데 바로 저것이 아까 나왔던 염, 즉 사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김해의 김수로왕이 도읍을 정할 때 16아란이 머물 만한 성지였기 때문에 도읍을 정했다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아란을 모셔야 되는데 그 아라한을 허황우가 올 적에 함께 온 오라버지였던 장유화상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그러면 장유화상이 김해에 와서 그 역할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을 가르쳤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아라한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팔정도 수행 체계로 수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 팔정도 수행 체계 중에서 제7번 정령 삼마사티 통상 우리가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되는 그 수행을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어머니 하나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허황우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장유화상은 뒤로 빠졌을까?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허황우보다는 장유화상이 더 많이 부각이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왕조사 중심으로 기술을 할 적에는 허황우가 전면에 나올 수 있지만 불교나 수행이 중심으로 기술될 적에는 장유화상이 전면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가 약 한 3억 한 5천 정도라고 봤을 때 그 인구의 요가와 맹상 인구를 합치면 거의 29%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8천만 명, 9천만 명이 요가와 맹상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30%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가 요가라든지 맹상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요즘 웰니스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지자체의 활로를 막 개척하고 있죠.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김해 처음 출발 단계에서 수행을 맹상을 잘하는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국가의 운영, 경영 철학을 세우고 방향을 잡겠다라고 했다면 오늘날 이런 맹상 문화, 저는 맹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 이런 수행 문화를 김해가 또는 가야 권역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전국에 25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맹상을 공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36,000개 학교가 도입을 했고요. 아마 이런 기사들은 인터넷을 뒤지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맹상을 육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맹상 문화는 대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분야에서 맹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맹상이 수행이 만들어질 적에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거는 일종의 예방의학적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난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회복하게 된다면 삶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 사회적 비용도 월등히 많이 든다. 그래서 아마 요즘 국민건강공단 같은 데 보면은 계속 검진하라고 미리 검진하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신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맹상을 좀 해놓으면 저희들은 마음 근육의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평소에 좀 키워놓으면 외부로부터 타격이 올 적에 그 타격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회복력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거는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 좋은 브랜드들이 이 가야사 안에 특히 가야를 김해의 도읍을 정했던 여기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을 한다면 김해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